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SMO 머티리얼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추세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오고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밑에 있는 화신테크도 그렇고 다 스케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SMO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빠른 시세를 줄 가능성이 뭐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신테크 요 종목도 역시 최근에 이제 공시가 나오고부터 시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타 법인 취득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 뭐 공시 아직 체크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계속 좀 트레이딩 후보로 계속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화신테크.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한진칼 그룹주들. 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측면에서 한진칼 본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전에 뭐 빠른 한 뭐 몇 분 안 돼서 5% 정도 시세를 줬던 기억이 있고요. 한번 복귀해 보시고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 그다음에 한진칼 정도 저는 뭐 세 종목 정도를 계속 뭐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진칼 마감 상황이 제 기준을 좀 벗어난 모습인데 시간에도 빠졌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선주와 그 다음에 한진칼까지 계속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요 종목들 역시 트레이딩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탈라이프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뭐 공략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메탈라이프. 제가 이제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 밸류상 한 26,000원 이상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굉장히, 그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26,000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공략은 하지 않고 좀 바라만 봤습니다. 장중에 좀 출렁임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뭐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 하지만 밸류상 아무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랩이라는 종목이 내일 또 상장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신규 상장주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많이 또 내려갔어요. 희망 공모가가 63,000원에서 78,000원인데 확정된 공모가는 40,000원이죠.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상 당연히 추정 실적 가지고 판단을 좀 하는데 2022년인가요? 2022년 뭐 아무튼 추정 실적 기준으로 밸류상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요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튼 KM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 1,500억 수준인데 충분히 한 2,000억 이상은 좀 유지를 아무튼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첫랩이라는 종목도 어쨌든 저는 내일 당연히 좀 집중을 해 보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자, 빠르게 개별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울산업이라는 종목, 자, 생명선 기준이 이제 과거에 좀 저항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을 좀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번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벗어나기 전까지 관심 있게. 자,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은 제가 영상으로는 언급을 좀 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시간에를 좀 다 살펴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맥점 급소 관심 종목이었죠. 딱 선을 긋고 보더라도 그래서 요 종목이 자, 화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마감은 긴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요 종목도 역시 한 요 정도 라인을 다시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롯데 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도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자, 요 종목도
네, 한, 시가 이후 움직임이 좋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에서는 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6만원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AJ 네트워크스, 세력선 중심으로. 자,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자, NK물산, 한국맥널티, 우리 ENL, 다 그냥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NK물산, 일단은 개파락 시가 이후에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나중에 비보존, 에스텍 파마, 텔콘 다 한가를 갔죠. 그때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두 번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언제 어디서 싸워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물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에서 경계를 해야 될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NK물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신 분들은 없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대응의 영역이었다, NK물산.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도 역시 개파락 출발을 해서 저 역시 이제 공략 후보로 갔지만 공략할 곳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EN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 이 세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없애고요. 다시 언제든지 제 기준에 올라타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C 케미칼, 자, 화요일날 장이 모르겠어요. 저는 오전만 보고 이제 와이프와 이제 영화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해서 좀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별로 종목들이 별로 네,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장 복귀를 해보니까 레드불 포착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JC케미칼도 화요일날 레드불에 좀 포착이 되면서 27%대까지 급등을 이렇게 좀 했고요.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러한 위치에서도 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생명선 깨고 쭉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종목 시간에 3% 괜히 어중간하게 좀 출발을 하면 시세를 주다가도 쭉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 어쨌든 60선을 다시 지금 회복을 했는데 타이트하게 보면 한 6,000원대 라인이고요. 아무튼 한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을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아무튼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주고 맥점 또는 레드불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되면서 시세를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레드불에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남영 비비안, 그리고 네, 요 정도. 아무튼 레드불. 자, 세니트라는 종목. 요 종목도 이제 화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번 선을 긋고 한번 체크를 앞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소로 마감을 했고요. 자, 핸디소프트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러한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크리스마스 급한 불끈 문재인 대통령, 다음 고비는 김정은 신년사다. 자, 아무튼 스페코와 자, 빅텍. 자,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참, 네, 별로 방산주가 좋은 모습,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별로 좋진 않은데, 어쨌든, 자, 이슈,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 단독 현대차, 그 다음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은 기술적으로 그냥 그렇고요. 아시아나 IDT도 최근에는 별로 좀 생명선 아래에 있잖아요. 일단 요 종목이 시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선을 다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 그 다음에 HDC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라인대를 좀 돌파를 좀 한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네, 연기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관련된 종목들 이슈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시진핑 내년 상반기에 방안이 확정적이다 라는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아모레지라든지 그 밖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도 말씀을 아마 드렸기 때문에
예,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체결을 그러니까 내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참고하시고, 자, I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최근에 이렇게 5권을 연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네, 하이닉스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뭐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자, PSK. 자, PSK 이때 아마 주식 매니저님께서 올려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SK 홀딩스도 역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MC넥스 뭐 굉장히 네, 쭉 올라가고 있고요. DB하이텍과 DB하이텍 우선주, 그다음에 STI 요 종목도 네, 이제 네, 요 위치에서 또 무너지면 요 위치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참 좋은 자리입니다. STI 그 밖에 하이스템이라든지 네, 다 넘어가고요. 자, 뉴파워플라즈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건 T로 볼까요? 요 종목도 역시 장 초반에 좀 신규 상장주와 함께 공략 후보로 다 봤었던 종목인데 공략할 곳이 없습니다. 그죠?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냥 공략을 안 하면 됐었던, 자, 뉴파워플라즈마 그냥 지우고요. 언제든지 다시 올라타면 공략하면 되겠죠. DB하이텍 우선주, 그 다음에 AD테크놀로지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레드불 포착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C 코오롱 PI 이제 또 공시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 자, 빠르게 제약바이오. 자, 큐로홀딩스는 뭐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역시 계속 그리고 급소 맥점 기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시가이 별로 움직임 없고 쭉 내려가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공략을 안 하면 되겠고, 아무튼 내일도 충분히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큐로홀딩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다 레드불 포착이 되고 나서 시세를 계속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쭉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좀 방향을 튼 삼성 바로직스도 한 요 기준봉에 한 절반, 한 41만 원대 무너지기 전까지 좀 저는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역시 좀 공략할 곳은 없었고요, 신규로. 근데 어쨌든 요 종목도 스케줄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쨌든 네, 요 캔들 무너지기 전까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한 요 정도 라인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어쨌든 계속 네,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올 바이오파마, 안구 건조증, 네, JP모건. 자, 종근당,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이란 종목도 최근에 이제 급소 맥점 시그널이 또 레드불 시그널도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요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도 JP모건 네,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구바이오 제약이 화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급소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앞타바이오도 자, 최근 제가 이때 언급을 드리고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내일도 신규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요 정도 네, 시가 개파락하지 않고 이 정도 라인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타바이오. 그리고 매드팩토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양봉의 모습도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날 이제 음봉의 모습 보였지만 어쨌든 이 정도 라인 무너지지 않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을 긋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매드팩도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생명선을 자, 제대로 안착을 좀 해야겠죠. 자,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밸류상은 저는 계속 매력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기술적 흐름이 차트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시간에서 이렇게 또 소폭 빠졌는데, 어쨌든 좀 다시 올라타면 네, 이 정도 라인 때 회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 기준으로 삼고 아무튼 계속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네오팩트라는 종목이 이러한 FDA 관련 공시인가요? 아무튼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자, HLB 파워, 최근에 제가 이제 HLB 생명과학을 다시 한번 관심종을 편입을 했는데,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라인을 좀 지지를 하는지, 지지를 받고 다시 계속 좀 유지가 되면 보겠지만, 지금 또 HLB 생명과학 이외에 HLB 파워가 시간에서 하한가 근처까지 갔고, HLB도 여전히 아직 추세적으로 멀었고요. HLB,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도 역시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정도 라인대를 올라타고 나서 보면 되겠죠. HLB 파워, 뭐 전환사채권,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KPX 생명과학도 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종목도 아마 27일 이내에 관련된 공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요 모습에서 보더라도 이제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급소 맥점의 기준이 다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홀딩을 하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매각 계획을 이제 무산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안타까운 소식이고, 그다음에 텔콤 비보존 관련해서도 그죠? 하한가를 갔어요. 텔콘,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아무튼, 이번 이 비보존 사태 이제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올해만 언급드린 사례를 좀 찾아보시더라도,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런 모습에서도, 볼 필요성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신라젠, 그 다음에 HLB도 뭐 이런 구간에는 뭐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이제 특별 강의 때 요때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HLB. 그리고 뭐 아무튼 S모도 그렇고요. 한컴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한컴 유니맥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때 언급을 드리고, 당연히 뭐 요 구간부터 이미 그죠, 좀 경계를 해야 될, 아무튼 샘코 뭐 최근에 ESA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셨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네, 제가 22일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저는 뭐 당연히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금을 가지고만 대응을 하신다든지, 라는 멘트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아니면 도.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거든요. 22일 날 요거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거다. 이제 20일 날 이런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발표까지는 영업일 기준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이번 주 안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뭐 아니면 도에 베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홀딩은 당연히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제가 최근 특강 때마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항상 계좌 비우기를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 뭐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 뭐 포스팅, 영상 이렇게 꾸준히 보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신 분들 없지 않을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기술적으로 지금 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뭐 그거는 뭐 네, 일단은 하한가를 또 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이고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 제가 아는 자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파마, 텔콘, 자 그리고 자 이어서 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크리스마스인데 그 상태가 또 좋지가 않네요. 자 범양 건영 단일가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원이라는 종목도 그냥 뭐 화요일은 바라만 봤어야 되는 모습이죠. 공략할 곳이 없었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공략 후보로 볼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든지. 주연테크 맥점이고요. 그 다음에 남선 알미 우선주 뭐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중앙 에너비스도 네, 이 종목도 자 틱을 보든 분으로 보든 공략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공략하는 게 아니라 자, 시가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UID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영상으로 언급을 못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사실 뭐 세종시 관련주인데 뭐 프롬파스트라든지 뭐 유라테크라든지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자, 오세훈은 진양폴리. 그 밖의 종목도 사실 좀 별로 기술적으로 좋지 못하고요. 정세균, 수산중공업, 뭐 그 밖의 종목들, 그다음에 박원순, 성한, 안철수, 써니, 안랩, 뭐 이 정도 이렇게 기사 최근에 계속 안철수 관련해서 기사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 상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다 했죠. 종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하면 올해 이제 주식시장 끝이 납니다. 남은 거래일, 자 종목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남은 거래일도 항상 좋은 성과, 다 모든 분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